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하여 한번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이과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2012년 11월 달이고요. 네, 8년 전, 좀 못되게 되네요. 기간상. 7, 8년 전에 있는 내용. 자, 만약에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지금의 의혹이 법원으로 가고 또 찬성과 반대 측에 대한 의견이 오고 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제가 이 문서를 대충 읽어본 결과 그들의 입장은 여기에 있는 문서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들의 취지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을 한번 쭉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선거이과에서 만들었고요. 이것은 특정의 임의사를 만든 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이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자료게재의 취지를 보면 2002년 이후 계속적인 선거 8차례를 치른 바 있었는데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과 특징, 주요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개표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밝고 깨끗한 선거가 되는데 기여하기 위해 본 자료를 게재함. 네, 취지는 참 좋네요. 자, 투표지 분류기 소개, 투표지 분류기 운영 현황. 좀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 소개. 투표지 분류기는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 자, 현재 자동 개표 분류기 등이 도입됐지만 새벽 넘어서까지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자동화가 안 돼서 밤샘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밤샘 등 장시간 개표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개표 사무의 정확도와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 자,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자 개표 분류기의 정확도가 신속성이 수개표보다 더 떨어지는 거를 다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의 기계화, 취지 여기서부터 잘못된 시작이 발생을 했네요. 투표지 분류의 기계화를 통해 개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하였다. 특히 5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개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 저도 몰랐는데요. 2002년 6월 13일 전국 지방선거 시 최초 사용한 이래 공직선거, 위탁선거, 정당의 당대표 경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기 기능. 투표지 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하는 기계 장치인 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를 먼저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로 구분해 줌으로써 심사 집계부 등 그 다음 단계의 수작업 개표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 수작업으로 해도 안 되는 건 아니죠?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 근거는 공직선거법 178조 4항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이는 헌재와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개표기는 이러이러한 걸 근거한 것이고 심사 직계부 유관에 의한 확인 심사를 보조하기 위해 미분류 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해당함. 그러니까 이런 헌재 결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대법원 판결 요지, 개표기는 위임의 공직선거법 규칙 제3항에 근거한 거임. 대법원도 개표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들이죠. 자, 투표지 분류기는 저희 이제 익숙해졌죠.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프린터 한 세트. 단지 지금은 프린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너무나 작게 포터블하게 나와서 투표지 분류기 옆으로 살짝 들어가고 제어용 컴퓨터, 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컴퓨터가 기능은 그대로죠. 얇게 만들어진 LG 그램 노트북으로 싹 안으로 들어간 거죠. 결국은 구조는 결국 분류기는 하드웨어일 뿐이고, 즉 물리적으로 메카니컬하게 적재를 하는 거죠. 투표지를 해당되는 후보자에게. 그럼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거는 당연히 제어부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출력용 컴퓨터, 분류한 이후에 해당되는 카운트한 거를 이제 출력해서 어느 정도의 이 확인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픽스된 어떤 투표 수를 넣고 이제 우측은 또 한 번 더 심사하니까 비워두거나 이런 형태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하고. 자, 작동 원리. 투표지 분류 시작하기 전에 후보자별 유효표 및 미분류표가 모이는 적재함을 지정. 세팅하죠. 컴퓨터에서 이미지 스캔 통과하면 제형 컴퓨터에 전달. 제형 컴퓨터는 투표지 이미지를 모니터 화면에 표시. 그리고 기표 상태 확인. 근데 눈으로 기표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형태죠. 지금 너무 빨라서. 이거는 사실 컴퓨터 내에서 동작하는 내용들이고,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즉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즉 여기서 말하는 기표 문양 일부 현출 기타 등등 무효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미분류함에 대한 판단과 이송은 결국 컴퓨터와 하드웨어 분류기에서 판단을 해서 보내는 것이겠죠. 그러한 판단의 에러율이 0%가 아니라는 게 지금의 문제고요. 자, 1%, 2%, 3%만 에러, 각 장비당 3%만 에러가 나도요, 전국적으로 1000몇백 개 되는 이 분류기에서 나오는 미분류표나 어떤 투표의 어떤 쏠림에 대한 그런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재차 유감 및 개수기로 재확인하고, 미분류함의 건은 수작업에 의해 재분류한다.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지켜질까요? 그리고 현재는 분류기와 개수기가 분리되어 있는데, 개수기가 분당 몇 장씩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 첫 번째, 철저한 오프라인 운영, 해킹 불가. 자,
각 개표소 내의 각 투표지 분류기는 같은 조를 구성하는 제어형 컴퓨터, 자, 지금 같은 경우 노트북 그램에만 연결되어, 그죠? 다른 개표 라인에 투표지 분류기가 연결되지 않은 독자 가동, 즉 투표지 분류기에 관련한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 군 개표소 간 연결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이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라는 서버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표 참관인의 자유로운 참가활동 보장.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이 지켜보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면서 감시하는 가운데, 자, 일부 개표소에는 위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마이크로, 네, 개표소 내에 있는 분류기를 절대 동영상으로 찍지 말도록까지 마이크로 공고까지 했었습니다. 네, 그거 아니죠. 감시하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단계 유관 확인, 수작업 개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고요. 사람의 경우 장시간 단순 작업 반복 시 필요 누적으로 속도가 떨어진 것과 비교할 때 투표지 분류기의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근데 어떡하죠? 네, 투표지 분류기가 사람의 피로 누적에 의한 에러율보다 더 높은데, 네. 개표 결과는 투표지 분류기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여러 단계 유관검사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심사 직계부 확인, 확정된 개표 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포한 후 투표지 분류기나 제어용 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 전용망을 통해 중앙선관위로 보고됩니다. 자, 원래 이 투표가 시작되고 투표 관련된 그 전자 시스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공표를 하게 되면 선거관리 시스템에 누군가가 뭐 어떤 선거고 뭐 11,111표 이렇게 공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관위 전용망을 통하여 결국은 개표소에 있는 그 장소에는 이미 선관위 전용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정 PC에는 중앙선관위 서버에 붙을 수 있는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뭘로 망이 되어 있죠? 네, 무선망으로 되어 있죠. 네, 무선망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누구나 그 무선 선관위 전용망이 와이파이 형태의 선관위 전용망이 그 많은 개표소 내에 신호가 계속 떠 있다는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신호를 잡아서 해킹이 가능하다면 선관위 전용망에 붙을 수 있다 없다? 네,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별도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 상황표를 팩스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네,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공표가 나고 어떤 서버에다가 숫자를 기입하는 사람과 공표했을 때 그 물리적인 오프라인 종이를 팩스를 통해서 넣으면 중앙선관위에서 입력된 컴퓨터의 숫자와 팩스에서 받은 숫자를 비교해서 최종 완료한다. 네. 당연하겠죠. 최종 점검 후 개표 참관이 확인 전까지 작동 금지. 선거일 전일 정당 후보자 측과 개표 참관인 등 참여하에 최종 통합 모의 시험을 하네요. 리허설을 하고 시험 운용 DB를 삭제한다. 그렇죠?
근데 네. 선거일 개표에 사용하기 전까지 작동할 수 없는 제형 컴퓨터를 봉인합니다. 네, 그래야겠죠. 이 당시엔 데스크탑이었고요. 전원용 걸브를 노트북 컴퓨터 폴더를 닫고 노트북 전선 봉인함.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죠. 봉인 확인, 봉인 해제. 투표지 등 현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 검증 가능.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표지에 대한 현물. 자, 근데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들도 보존돼야겠죠. 여기선 투표지 등 현물이라고 했는데 이 현물은 투표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투표에 사용된 뭐 전자계수기, 전자개표 분류기, 뭐 발급기도 있죠. 지금은 QR코드 발급기도 있습니다. 등등의 현물이 보존되기 때문에 사후 검증 가능. 그리고 개표 종료 후에도 투표지 현품과 투표 이미지 파일, 자, 전자적으로 지금 개표 분류하는 것들에 대한 리딩된 모든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보관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투표지와 투표지 이미지 파일도 저희가 보관하고 검증해야겠죠. 사후 검증. 자, 지금 이들이 주장한 거 중에 하나가 2003년 이후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과 선거무효소송 등이 총 35건인 바 지금까지 한 건도 인정된 적이 없습니다. 취하 2건, 각각 11건, 기각 13건, 진행 중 9건. 투표지 분류기 관련 주요 의혹과 사실관계,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표에 사용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는 유권자로 기표한 종이 투표지를 후보자별 유효표 미 분류표로만 분류한 역할은 아니죠. 그죠? 후보자별 유효표를 분류하죠. 에러가 많은 상태에서. 그리고 수작업 개표를 보조한다. 자, 이런 거는 뭐 유럽에서의 전자투표는 뭐 스크린에 뭐 자기 표가 있어서 거기다가 뭐 후보자를 찍는 형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약간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하지만 여전히 전자기기를 사용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공직선거법규이며 헌재와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은 저희가 전자개표기를 없애려면 결국 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헌재법과 대법원에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데 결국 독일에서도 3년 반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빵빵빵 전자 장비를 투표에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 투표를 수작업하고 있듯이 만약에 궁극적으로 수개표를 만약 하게 되면 시일이 꽤 많이 흐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네, 수개표에 대해서는요. 개표 사무는 공무원들 많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참관인 개표가 관시하면 촬영까지 합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촬영 가능합니다. 어떤 개표소에서는 촬영 금지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네. 개표소당 평균 사무원 117명, 참관인수 28명, 이 당시요. 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많은 단계 개표 과정에서 그들을 피해 운영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할까요? 네. 재검표를 할 수 있으므로 조작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검표 소송을 하고 있죠. 투표지 분류 해킹이 가능한 주장에 대해 이게 굉장히 우리가 궁금한 거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투표지 분류기는 철저하게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이 아니라 지금처럼 와이파이로 온라인 상태가 가능하도록
해킹이 가능하다면, 또는 전자 개표 분류기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면, 서버에 붙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자, 그리고 우리의 이슈들 분류가 정확한가? 투표지 분류기의 투표지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 검증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기계장치인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 분류 속도와 정확도가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하고, 자, 정확도가 일정하다고 합니다. 에러가 엄청 많은데요. 수작업 개표 시 피로 누적, 오류 등 위험이 없습니다. 네, 말이 안 되죠.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에 대한 공식 검증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자, 선거 시에는 투표지 분류기 전량을 일제 점검하여, 뭘 어떻게 점검하죠? 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험 운영을 통해 장비의 성능, 정확성, 안정성을 반복하여 점검 확인하고 있으며, 선거 전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통합 모의 시험을 초청하여 개표 과정을 설명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리허설을 아무리 하고 해도 장비 기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있습니다. 100% 오류, 그러니까 0% 오류를 보증하지 않는데 선거 때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너무 지금 문구상으로는 투표지 분류기를 너무 믿고 있어요. 전지전능한 투표지 분류기입니까? 또한 주요 정당과 정보통신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보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투표지 분류기 운용 프로그램을 공개 검증하고, 네, 보안 시스템 마스터키 생성 1, 2당 할당, 보안 강화 필요 조치, 기타 등등. 객관적 검증 수많은 선거의 낙선자 등 반응일 것이다. 낙선자 대부분이 선거에 승복하여 선거 장소에 많지 않은 것은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문제예요. 낙선자들 대부분이 선거 결과를 승복한다. 자, 이거를 이용하는 게 지금의 4.15 선거 의혹이라는 거죠. 왜? 당연히 믿는 거죠. 아니, 21세기 넘은 지 한참 됐는데, 2020년에. 자, 인터넷 등에 게시된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동영상, 내용의 진실. 12년 11월 3경에 3명 후보자에게 각각 기표된 투표지가 특정 정치에 모이는 투표 장면 보여주면서 기표와 관계없이 원하는 정치에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여당이 하나를 떠나 전자개표를 실시한 모든 선거 부정이며 더 심각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가 제기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8년 지났는데. 확인 결과 해당 동영상은 실제 개표 상황이 아니라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2장 이상의 투표지가 들어가는 에러를 방지하고자 당시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실시한 투표지 간 적정 투입 간격을 조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실제 개표 장면이 아니면, 자, 이거 너무 편협한 변명인데요. 첫째, 그 과정을 지켜본 참관인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너무 빠르잖아요. 심지어 동영상 촬영을 알려진 참관인도 개표 당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셋째, 바로 그 동영상에 나오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해하겠다, 여성의 음성 등이 증명한다고, 이게 증명이 됩니까? 일부러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실과 전혀 다른 일반 주장을 퍼뜨리는 현혹대상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러한 장면들이 유튜브나 너무나 많은 영상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개표가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선거법에는 오류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자, 선거 쟁송 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보유한 투표지 현품과 투표지 이미지 파일 그대로 봉인되어 보존되기 때문에 재검증 얼마나 가능합니다. 네, 항상 여지를 두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자, 어떠세요? 어느 정도 저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반복적인 얘기도 많은 것 같은데, 2010년에 지금 전자개표 분류기와는 다르나 컨셉상 같은 컨셉인 이런 투표용지 개표 계속이라는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10년에 발명 특허를 낸 거
내부적인 결과 DB가 있고 통신부가 있어서 단말기 PC 프린터에 보낼 수 있는 거, 통신부가 있습니다. 제어부도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제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센서들에서 받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조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몇 가지만 내용을 보시면, 자, 잠시만요. 쭉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발명품은 뭐 초기 제품이긴 하지만 개수와 집계뿐 아니라 투표용지 정렬, 후보자별 투표용지 분류, 카운트 기능, 무효, 리젝 기능 수행하는 솔터, 분류기 활용이 가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프린터 PC 연결 개수기에 개표한 실시간 모니터링, 이미지 정보 시간당 결과 정보를 DB와에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문서 파일은 제가 해당되는 영상에 링크를 달겠습니다. 본 발명의 투표용지 개수기는 여러 가지 센서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마어마한 센서가, 첨단 센서가 들어가 있겠죠. 이 당시에도 호퍼 센서, 투입 센서, 컬러 센서, 이미지 센서, 모터 분리 센서, 포켓 센서, 리젝 센서, 뭐 여러 가지 DB, 제어부, 표시부, 입력부, 통신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도요. 지금은 더 진보된 형태이겠죠. 이미지 센서 포함하고 있고요. 자, 집계 모드는 이와 같이 집계 프린트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이 당시에도 누적 집계 모드, 계속적으로 투표용지를 개수기 투입하여 누적시키고 집계를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결과물, 히스토리, 이미지 등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등등이 있고요. 인식 처리부, 취득된 연지 이미지를 마크용 인식하는 표시부 단말기 사용자 보여준다. 사용자 이름 확인, 수정, 변경, 저장한다. 1인 다수, 선거 형태 등록한다. 단말기 디스플레이 버튼 터치 입력 후보 정보를 등록한다. 자, 이거 단말기 및 디스플레이 버튼 혹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 입력된 후보자의 정보를 등록한다. 자,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에 성북구 사례를 보여드렸죠. 자, 분류기가 교체됐습니다. 분류기가 교체가 됐는데 성북구에 대한 입 후보자 정보를 등록을 어떻게 하죠? 자동으로 하죠. 어떻게? 자동이 되려면 어디서 데이터 갖고 와야겠죠. 그게 서버 접속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결과 등의 환경 정보를 등록합니다. 네. 로컬에 있는 머신에도 분류기에도 저장하고 서버에도 한번 업데이트를 쳐야겠죠. 일반적으로요. 또한 등록된 후보자 수 등등의 정보를 내부 DB, 단말기 및 외부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렇게만 끝날까요? 네, 서버에도 업데이트를 치지 않을까요? 네, 이와 같이 저장된 정보에 의해 동일한 선거구의 개수기에 저장된 정보의 업데이트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통신부는 단말기 PC, 프린터 등의 주변 장치와 연결되어 개표 개수에 인식되어 처리된 결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 정도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게 뭐 개수기의 내용, 지금의 개수기가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개수기처럼 보이는데 이 당시 발명품의 이제 내용은 분류기와 개수기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만능 개수기입니다.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네, 이렇게 이미지를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링크를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우한겔에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개표 당시 확인된 두 가지 서버 접속 흔적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자, 서버가 분류기가 교체가 됐어요. 네, 세팅을 해야겠죠? 수동이라면 여기에 뭔가 수동으로 입력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데 없어요. 그냥 버튼 하나 있습니다.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 남겼지만 네트워크 환경이 없다면 위원회 코드 가져오기 어디서 가져오죠? 만약에 내부에 있는 DB에서 가져온다면 이런 화면을 띄우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로딩하면 되거든요. 위원회 코드를 가져온다는 거는, 이렇게 로딩을 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 이렇게 아까 빵빵빵 위원회가 성북구 위원회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기초 코드 등록을 딱 누르면 DB에 저장하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위원회 코드를 가지고 온다는 거는, 이 위원회 코드를 가져온다는 거는 내가 성북구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국 서버에 저장이 된다면 이 장비, 이 분류기에 대한 메타 정보, 기기 정보가 이미 서버에 세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위원회 코드를 가져오니 이 기기가 성북구 관리를 하는 분류기라는 걸 알고 성북구 정보를 여기서 로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초 코드를 등록하게 되면 이와 같이 DB의 선거 정보 저장, 자, 쭉쭉쭉. 만약에 이것이 그냥 내부 PC에만 저장한다면, 자, 통상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내부의 내장 DB 또는 이 분류기에 있는 그 인메모리 DB를 사용하는데 엄청 빠른 DB입니다. 이런 로딩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정 DB에 해당 선고 정보 저장한다고 텍스트까지 이렇게 뿌려주고 최종적으로 DB 등록 완료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로딩 화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로그 파일도 떨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로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htconf 로그 그리고 ht 로그인데, 이것이 그냥 로컬에다가만 저장할지 중앙 서버에도 저장할지는 프로그램을 까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검증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